여러분, 6주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수요일이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설렙니다. 혹 아직까지 온라인 수업들을 모두 수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남은 이틀 동안 부지런히 들어서 학교에 올 때는 모두 수강을 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 지난주에 학습한 2019학년도 6월 모평 11번, 12번에 있던 문제를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11번부터 12번까지는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에 대한 해설은 앞선 5주차 영상을 통해 학습했으니 오늘은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보충 수업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1번,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문장 성분은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주성분의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해서 필수 성분이라고도 불리는 성분들이고요. 부속 성분의 경우에는 문장 내에 있는 성분들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립 성분은 그 외에 다른 성분들과 관계없이 혼자서 홀로 쓸 수 있는 성분들을 독립 성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성분에서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는데요. 세세한 내용들은 뒤로 넘어가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필수적 부사어라는 부분입니다. 필수적 부사어는요, 문장 내에서 꼭 필요한 성분인 주성분에 속하지는 않지만 서술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부사어를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역시 뒤로 넘어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는데요. 주어는요, 서술어의 주체를 나타내는 무엇이에 해당합니다. 무엇이 뿐만 아니라 누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도 되는데요. 자, 예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기다린다. 누가 기다리는 거죠? 네,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아이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목적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적어는요, 문장에서 서술어의 대상인 무엇을에 해당하는데요. 아이가 엄마를 기다린다 라는 문장에서 아이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네, 엄마를 기다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엄마를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어는요. 앞에 다른 성분들과 다르게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 하면 서술어인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무엇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보어 보충해주는 무엇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자,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보게 되면 서술어 아니다가 나왔고요. 서술어 아니다 앞에 뭐가 나오게 되죠? 네, 이 혹은 가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가가 되겠죠. 물고기 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보어는 물고기 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술어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움직임이나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는데요. 아래 예시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엄마를 기다린다. 위에서 봤던 문장이죠. 여기에서 서술어는 기다린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문장 역시 우리 위에서 봤던 문장인데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라는 문장에서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뒤에 예시문을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우리 앞에서 주성분에 대해서 잠깐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 주성분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문을 통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각자 노트에다가 예시문을 한번 적어보고 이 예시문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찾아서 각각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는 학생이다. 이 문장에서 지연이는 뭐에 해당할까요? 누가 학생인 거죠? 지연이가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지연이는 주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다는 당연히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연이는 밥을 먹었다. 여기에서 누가 밥을 먹은 거죠? 네, 지연이가 먹었기 때문에 지연이는 주어가 되고요. 먹었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자, 밑에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연이는 학생이 아니다. 여기서 서술어는 자연스럽게 아니다가 될 거고요. 지연이는 자연스럽게 또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밥을하고 학생이가 남았는데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연이는 밥을 먹었다. 무엇을 먹은 거죠? 네, 밥을 먹은 거죠. 무엇을 이라고 해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밥을은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좀 쉬워요. 자, 서술어 되다, 아니다 중에 아니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가죽에 이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는 보어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세 문장을 추가로 더 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빵을 먹는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서술어를 먼저 찾아주면 훨씬 편해요. 서술어를 먹는다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서술어를 먹는다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누가 먹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먹는 행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가가 주어가 되고요. 먹는다는 서술어,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는 게 돼요? 네, 빵을 먹는 게 되기 때문에 빵을은 목적어, 먹는다는 서술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첫눈이 왔다. 이때 뭐가 온 거예요? 네, 첫눈이 온 거예요. 그럼 첫눈이는 주어가 될 거고요. 왔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이 얼음이 되다. 이 두 번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그럼 뭐가 주어고 뭐가 보어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하겠죠. 자, 서술어를 한번 보면요. 되다가 나왔어요.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가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보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물이는 주어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고요. 얼음이는 되다 앞에 나오는 이 가니까 보어, 그 다음에 되다는 서술어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속성분인데요. 부속성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형어, 두 번째는 부사어입니다. 관형어는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인데요. 우리가 선생님 체언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11번, 12번 문제를 푸는 데는 꼭 필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사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어는요, 문장에서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관형어나 부사어를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관형어나 부사어 설명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네, 꾸며주는입니다. 그 말은 관형어와 부사어는요,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무슨 성분을 꾸미냐에 따라서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요, 관형어와 부사어보다 더 작은 개념인 필수적 부사어라는 개념이에요. 필수 부사어라는 건 부사어 중에서도 꼭 필요한 성분을 우리가 필수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관형어와 부사어는요, 원래 문장 성분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닌데, 꼭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성분이 바로 필수 부사어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사어는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이기에 대체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그런데 서술어에 따라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서술어에 따라서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아빠와 닮았다에서 서술어 닮았다는 주어 외에 반드시 비교 대상인 부사어 누구와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닮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문장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옳은 문장이 아니에요. 꼭 아빠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아빠와는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고 부사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 부사어라고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이 문장에서 부사어인 아빠와가 없으면 이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문장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를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관련된 개념들을 잠깐 되짚어 봤어요. 지금부터는 정말로 11번, 12번 문제에 관련된 개념인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서술어 자릿수는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 학습했던 것처럼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서술어 자릿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 자리 서술어, 두 번째, 두 자리 서술어, 세 번째, 세 자리 서술어예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해를 했겠지만 한 자리 서술어는요, 서술어를 제외한 하나의 문장 성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고 두 자리 서술어는요, 서술어를 제외하고 다른 두 가지의 문장 성분이 꼭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문장 성분이 꼭 필요로 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 서술어는요, 서술어를 제외하고 주어를 꼭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푸르다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만 필요로 하는 서술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르다는 한 자리 서술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자리 서술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서술어는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주어와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자,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요, 나는 책을 읽는다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읽어, 나는 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거 말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읽다를 검색해보면 읽다라는 서술어는 꼭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읽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형은 대학생이 아니다. 형은 아니야 라고 하면 뭐가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은 이라는 주어와 대학생이 라는 보어가 필요로 한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 형은 이라는 주어와 대학생이라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아니다는 두 자리 서술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인데요. 우리 아까 앞에서 잠깐 다뤘지만 닮았다 같은 경우에는 영우는 닮았어 라고 하면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우는 아빠와 닮았어 라는 이 아빠와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걔는 늑대와 비슷하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슷하다라는 서술어는요, 걔는만 있으면 걔는 비슷해, 걔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무엇과 비슷한지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걔는 늑대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자리 서술어로 넘어가 볼게요. 세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연이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었다. 자, 지연이는 주었어요. 내가 주었으니까 주다라는 동사가 들어갔을 때 누구에게 줬는지 혹은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까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지연이는 이라는 주어, 강아지에게 라는 필수 부사어, 먹이를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감으로 풀려면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나는 읽는다. 선생님 말 되는 것 같아요. 혹은 형은 아니야. 선생님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게 쓰는 적 많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말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서술어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마다 꼭 답이 아니더라도 답이 아닌 문장들까지 보면서 얘는 한 자리 서술어구나. 얘는 두 자리. 혹은 이 서술어는 세 자리. 이렇게 조금씩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대학생이 아니다. 나는 학급회장이 되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장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좀 정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옆에 힌트처럼 몇 자리 서술어인지 다 적어두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술어 자릿수 문장을 보고 각각 문장 성분을 밑에다가 적어보는 연습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은 대학생이 아니다는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서술어래요. 그럼 여기서 형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학생이의 경우에는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혹은 가는 뭐라고 했었죠? 보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보어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의 경우에는 당연히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다는 이 문장에서 두 자리 서술어구나. 형은 대학생이 아니다. 됐네요. 그쵸? 그럼 밑에 있는 5가지의 문장 역시 여러분들이 주어다, 보어다, 아니면 목적어다, 필수부사어다, 서술어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급회장이 되었다 에서 이 되었다는 몇 자리 서술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자리 서술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주어가 될 거고요. 학급회장이는 보어가 되겠죠. 되었다는 서술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 어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세 자리 서술어래요. 자, 어머니는 주어가 될 거고 편지를 무엇을 이기 때문에 목적어 봉투에는 필수 부사어 넣었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여기 봉투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네모칸을 쳐놨는데 빨간색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빨간색이 아니라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분홍색은 필수 부사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는 주어가 될 거고 무엇을 준 거예요? 선물을 준 거니까 선물은 목적어, 누구에게는 부사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필수 부사어가 될 거고요. 선물은 목적어, 주었다는 서술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진이는 민수와 결혼했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요. 진이는 주어, 누구와, 민수와 필수 부사어, 결혼했다 서술어. 밥이 맛있게 되었다 같은 경우에도 밥이는 주어가 되고 맛있게는
필수 부사어가 되고 되었다는 서술어가 되는데, 자,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장 보면은 똑같이 서술어는 뭐예요? 되었다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이때에는 되었다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주어와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서술어 자릿수라는 건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서술어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함께 게시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를 정리한 것을 다시 올려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각각의 예시 문장을 떠올려서 노트에 적어보는 복습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빨리 개학을 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즐겁게 수업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에 만나요.